자, 오늘 볼 건 우리 대표값과 상토도라는 거예요. 대표값과 상토도. 일단 첫 번째 대표값. 자, 대표값이라는 건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별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 그랬을 때 어떤 자료들의 별량들의 특징을 대표하는 것. 어떤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하나의 숫자로 대표하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게 그 대표값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겠네. 예.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 알지? 얘는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팅팅팅 xn n개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준 값을 평균이라고 해. 그리고 두 번째, 중앙값은 중앙값은요 n이 홀수일 땐 가운데 값이고요, n이 짝수일 땐 가운데 두 값의 평균. 가운데 있는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자, A반 애들하고 B반 애들의 A반과 B반의 점수를, 수학 점수를 한번 적어볼게. A반은 1점, 3점, 5점, 7점, 9점. B반 애들은 50, 60, 70, 80, 90. A반 애들이 겁나 못하고 B반 애들이 훨씬 잘하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A반 애들의 성적을 하나의 숫자로 요약을 해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보통 이럴 때 평균. 얘네 반의 평균 5점, 얘네 반의 평균 70점, B반 애들이 10배 이상 잘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번에 집값. A반 애들하고 B반 애들의 집값을 보는데요. A반 애들의 집값은요. B반 애들은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B반 애들은 1억, 2억, 3억, 4억, 1000억. 그러면 이걸 평균을 구하면 얘는 평균이 얼마? 202억. 얘네반의 평균은 30억. A반 애들이 약 7배 잘 사네. 그지? 자, 이건 좀 뭔가 이상하지. B반 애들이 더 잘 사는 거잖아, 사실. 요런 걸 이상점이라고 해요. 혼자만 너무 큰 값이거나 너무 작은 값이 나오는 경우 우리는 이상점이라고 하고, 여러분한테는 이상점이라는 표현을 못 들었을 거예요. 대학교 가야지 쓰는 단어야 고등학교 때까지 안 나오는데, 이런 이상점이 있으면 평균은 좋은 대표값이 아니야. 그치? 평균이라는 게 좋은 대표값이 아니야. 자,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어느 나라가 잘 사는지를 보기 위해서 1인당 평균 소득 뭐 이런 걸
조사를 하곤 하죠. 요즘에 1인당 평균 생산량 뭐 이런 걸 쓰는데 우리나라가 1인당 평균 소득이 약 3만 불, 3만 달러 정도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게 옳은 대표값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빈부의 격차가 좀 큰 편이야. 일부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일부 10%의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돈을 갖고 있어. 실제로 평균 3만 불 정도를 벌지를 못해. 그래서 1인당 평균 국민소득 이런 거는 옳은 대표값이 아니다. 물론 얘기도 해요. 일부의 사람이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럴 경우는요 중앙값을 써주는 게 좋죠. 대표값으로. 얘는 중앙값이 홀수니까 딱 가운데 있는 값 3억. 얘는 30억. 이렇게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써주는 게 좋은 경우가 되겠다. 알았지? 그래서 3억과 30억이 옳은 대표값일 수도 있는 거다. 알았죠? 그리고 최빈값은 어떨 때 쓰냐면 우리 반 애들의 그 충치수를 조사를 해봤어. 10명의 충치수를 조사를 했더니 빵개 20개. 평균 충치수가 2개다는 옳지 않지, 그죠? 대체로 빵개예요. 가 맞겠지, 그죠? 핸드폰 수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한 개, 20개. 본인 소유의 핸드폰 수. 얘는 취미로 모으는 거야, 휴대폰을. 이럴 경우에는요, 중앙값이나 평균보다는요, 최빈값이라는 분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걸 최빈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최빈값이라는 거 분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이 최빈값은요, 1개, 2개, 3개가 나올 수도 있어. 이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 최빈값은. 최빈값은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1도 3번, 2도 3번 나올 수가 있다고. 그죠? 그럼 최빈값은 1 또는 1과 2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럴 경우는. 만약에 여기 3이 또 3개야. 그럼 1과 2와 3. 얘네 모두 최빈값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값이 무슨 뜻인지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뭔지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우리는 대표값을 가장 많이 쓰는 게 평균이에요. 근데 평균이 아닌 대표값이 이렇게 쓰이는 얘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상점이 있을 때 옳은 대표값은 뭐? 특별히 굉장히 큰 값이나 작은 값이 있을 때. 이상점이 있을 때는 어느 대표값이 제일 좋아? 이렇게 특별히 큰 값이 있을 때 어떤 대표값이 적절한 대표값이요? 중앙값이에요. 특별히 다른 값들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값이 있을 경우에는요, 중앙값이 옳은 대표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알았지 얘들아? 예. 그래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 문제 보면 예제 01번 성우야, Don't sleep please. 제제 1번 1번 3, 5, 8, 7, 9, 10. 자, 평균을 구하래요. 그죠? 그럼 이거 평균 어떻게 구하는 거야? 다 더해. 19, 8, 15,
이렇게 나오면 34, 42가 되니까 42를 6으로 나와서 평균이 7이 되겠다. 그죠? 예. 두 번째. 잘 봐요. 별량이 지금 몇 개야? 7개인데 숫자들이 어느 정도 크잖아. 그죠? 그럴 땐 대충 보니까 평균이 한 23나 4가 될 것 같은데요? 평균이 한 24쯤 될 것 같아. 그죠? 대충 보니까. 그래서 가평균을 24로 잡아. 평균이 24 근처일 거야. 에이, 니네가 이걸 이해하면 힘드니까 가평균을 20으로 잡자. 그리고 20보다 큰 값만 작은 값만 8, 5, 1, 4, 2, 3, 7 얘만 다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거야. 20 더하기 7분의 이거 다 더하면 요렇게 4개 더하면 얼마야? 18 요거 4개 더하면 17 합치면 35 그래서 얘가 5가 되니까 평균을 25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야, 가평균을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24로 잡아보자 그랬잖아. 그죠? 가평균을 24로 잡으면 얘는 4점 나고, 얘는 1점 나고, 얘는 3점 모자라고, 얘는 0점, 얘는 마이너스 2점, 얘는 0점, 플러스 7점. 이걸 다 더하는 거지. 다 더하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24 더하기 7분의 7에서 25라고 이렇게 구해도 좋겠다요. 알았지? 예,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가평균을 이용한다고 그래. 가평균을. 그리고 요 값들을 과부족이라고 불러요. 과하고 과한 양, 부족한 양. 가평균보다. 이렇게 숫자가 클 때는 가평균을 잡아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할 거야, 여러분들. 야, 다 더하다가 계산 실수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이런 거. 학교에서 아마 선생님 안 가르쳐 주실 거야, 이거. 가평균으로 푸는 거. 솔직히 나는 옛날에 중간고사 보면은요, 예, 가평균을 95로 잡았죠. 가평균을 95로 잡고 쭉 더하면 한 97점, 98점 이렇게 나오니까 뭐 틀린 게 별로 없는데 뭐. 네, 선생님 저는 가평균도 필요 없는데요? 다 100점이거든요. 내가 그러좋겠다. 예. 자, 아무튼 이거 풀어보고 좀 이따 풀어보고 뒤로 넘겨봅니다. 뒤로 넘겨보면 예제 2번 중앙값. 중앙값하고 최빈값은 쉬워. 계산도 1번에 18, 20, 16, 23 더하면 건방 떨지 말고요.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씁니다. 5, 16, 18, 20, 24 중앙값 18이 되는 거야. 알았지? 예. 자, 그런데 두 번째 것처럼 63, 68, 82, 78, 82, 110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요. 차례대로 일단 63, 68, 78, 82, 82, 110 그럼 이렇게 짝수개일 경우는요. 가운데 이렇게 두 값이 있거든. 그치? 그럼 가운데 두 값을 둘이 더해서 2로 나눠 80이 중앙값이 되는 거야. 야, 도수가 짝수개일 때는요. 가운데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예. 그래서 차례대로 써놓고 가운데 두 값의 평균을 대주면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최빈값 예제 3번 1번에 보니까 7, 4, 2, 19, 8, 2 2가 3번 나왔으니까 최빈값이 2가 되는 거야. 그치?
최빈값이 2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알았지? 예. 자, 2번은 34, 41, 52, 34, 46, 47, 52, 31. 야, 34도 두 번, 52도 두 번 나왔으니까 34와 52가 최빈값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최빈값은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게 최빈값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았죠? 야, 지금부터 거기 65초까지 하고 일단 예제부터 후딱 풀고 시간 되면 65초까지 그리고 익힘책도 한 장을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약 10분 후에 개념 설명은 또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삼포도라는 것도 설명 좀 할게요. 봐봐. 자, 삼포도와 편차. 자, 아까 A반 애들 성적을 얘기를 드렸을 때 깜짝 놀랐지? 이렇게 못하는 애들이 있어.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학습 격차가 발생을 해서요. 이렇게 못하는 애들이 있어. 특히 중1이. 니네 그래도 중1 거치고 나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잖아. 중1 말에. 아닌가? 중1 때인가? 아무튼 니네 밑에 학년 애들 중에 그렇게 못하는 애들이 있다. 뭐야? 5, 6학년 때, 그때, 연산이 막 자리 잡아갈 시기에 코로나 터지면서 학교 안 가고 저거 뭐냐, 온라인 수업하고 하느라. 아무튼요. 얘네만 애들 평균 점수가 얼마야? 얘네들의 점수를 X라고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되죠? 평균이? 다 더해서. 근데 이렇게 자료가 대칭으로 있어요. 1.1, 2.1, 3.1, 4.1, 5.1하면 중앙값이 곧 평균이 되지. 그죠? 평균이 M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3이야.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평균과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이런 값을 우리는 편차라고 불러요.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야. 얘는 평균보다 2점이 모자라요. 1점이 모자라요. 평균과 같아요. 평균보다 1점이 많아요. 평균보다 2점이 많아요.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죠? 그러면 얘네 반 애들이 점수가 흩어진 정도를 알고 싶어. 얘네들이 점수가 많이 흩어졌나 적게 흩어졌나. 아까 다른 반은 50, 60, 70, 80, 90이었잖아. 그죠? 2반 가리키가 편하게, 2반 가리키가 편하게. A반, B반. 어느 반이 더 편한 것 같아? A반. 오, 안 해. A반 가리키는 거 훨씬 편해. 얘네는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안 돼. 1, 2, 3, 4, 5점이야. 그러면 덧셈 뺄셈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 얘네들을 데리고 중학교 수학 가르쳤다 큰일 나요. 큰일 나. 그잖아. 그래서 쉬운 것만 가르치면 되는데 얘는 솔직히 50점이면 좀 못하는 거 아니냐? 그지? 90점이면 좀 잘하는 거잖아. 그죠? 이 반에서 거의 못하는 쪽에 속하는 거고 얘는 잘하는 애가 섞여있기 때문에 이 반이 가르치기가 더 힘들어. 그랬을 때 얼마나 가르치기 힘든지 애들 성적이 흩어져 있는지를요 하나의 숫자로 요약을 하고 싶어. 흩어진 정도를. 삼포도라는 건요, 두 번째 삼포도라는 건 별량들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별량들이 얼마나 흩어졌는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삼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량들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 이 값은요, 표준 편차, 분산,
평균 편차, 영역, 요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딱 여기까지만 배워요. 여기까지만. 근데 그 삼포도라는 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 선생님이 뒤에 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가 어느 정도 흩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편차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야, 얘네들의 흩어진 정도를요, 이 편차를 평균 내면 어떨까? 이 편차를 평균 내면 0이 돼버리죠. 이게 편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편차의 성질. 다 더하면 0이 되는 성질이 있다고. 또 평균을 낸다는 의미가 없어지지. 그잖아. 야, 얘네가 각각이 흩어진 값이잖아. 얘가 흩어진 정도, 얘가 흩어진 정도, 얘가 흩어진 정도, 얘가 흩어진 정도, 얘가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이 값의 평균을 내면 흩어진 평균값이 될 거 아니니. 근데 평균을 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평균을 내면 될까요? 그냥 흩어진 정도를 어떻게 평균값을 내는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모르긴 좀 창의적으로 흩어진 정도의 평균을 구하고 그래. 우리가 창의적으로 공부하기 힘든 스타일로 학교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럼 워낙 배워야 되는 양이 많아서 그래. 니네 지금 배우는 양이 다른 나라 가면 고2 애들이 배우는 내용까지 배우고 있어요. 니네들이 배우는 게 2년 뒤에 배우니까 유럽이나 미국 가면 그래서 창의력을 길리기 힘들게 배우고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2, 1, 0, 1, 2 그리고 평균을 내면 1.2가 되겠지. 다 더하면 6이거든. 그래서 다 더하는 걸 5로 나눠서 1.2 이렇게 구한 거를요 평균 편차라고 불러요. 이걸 평균 편차라고 배운단다 얘들아. 근데 교과서 어디에도 이걸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나 대학교 가서 처음 배웠어. 대학교 1학년 때 올라갔는데 조교가 레포트를 써냈는데요. 그 가속도 측정을 위해서 이게 나무 차가 이렇게 가고 뚝 떨어지면 따다다다다다 좀 찍어 실험해봤니? 안 해봤니? 그래서 그런 실험을 반복을 한 다음에 레포트를 써내야 돼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9.8 m/s다. 뭐 이런 걸 자료를 이거 해갖고 그 조사해 내는 게 있는데, 야 니네 평균값만 내면 어떻게 미친 새끼들아 그러면서 점수를 안 주더라고. 근데 어떤 새끼가 표준 편차까지 써서 낸 거야. 그래서 걔는 좋은 점수를 받았어. 그러면서 야 표준 편차를 써내거나 평균 편차를 써서 내야지. 선생님 평균 편차는 뭔데요? 그때 설명을 해주더라고. 나 그때 배웠어. 근데 국가에서 평균 편차라는 게 안 나와, 그죠? 안 나와. 니네 모르지. 안 나와. 학교에서 대학교 가서도 안 배울 수도 있어. 아무튼 이렇게 된 걸 평균 편차라고 해요. 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써. 제곱을 해. 그리고 평균을 내는 거야.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2가 되잖아. 그치? 야, 왜 절대값을 씌우고 제곱을 하는 거야? 왜? 다 합치면 0이 나와. 그렇지. 다 합치면 0이 되니까 흩어진 정도의 평균을 구할 수가 없었잖아. 편차의 성질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거나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원래 우리가 원한 값이 아니지? 제곱한 값이잖아. 그래서 이걸 다시 루트를 씌워서 루트 2라고 구한 걸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해. 자, 이거 안 배우고 니네 이것만 배운다고.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길이를 영역이라고 그래. 이거에서 이거 빼면 4, 이거에서 이거 빼면 40. 10배 정도 더 흩어졌네요. 가리키기가 10배 힘들겠네요. 이런 걸 영역이라고 불러.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걸. 근데 니네는 이 흩어진 정도에서 평균 편차나 영역을 배우지는 않아요. 그냥 한 번 정도 듣고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
다 알고 있어야 돼, 삼포도라는 걸. 그래서 삼포도는요, 표준 편차하고 분산만 배웁니다. 그런데 분산이 뭐야? 분산을 어떻게 구해요?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낸 게 분산이에요. 자, 성대야 뭐라고 분산이? 편차 제곱해서 평균 낸 거, 그렇지? 인성아, 분산이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 그렇지. 현우야, 분산이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희성아, 네. 왜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을 안 하면은 이게 더해서 0이 돼서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다 더하면 0이 되는 편차의 성질 때문에 평균을 낸다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말고 양의 제곱근을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할 수 있겠죠? 알겠지, 얘들아? 네. 그래. 요걸 이해하면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값이야. 편차를 평균 구한 거야, 편차를.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에 보니까 별량 값이 14, 22, 19, 15, 20. 자, 편차를 구하래. 그러니까 편차는 요 별량을 x라 그러면 x에서 평균을 빼야 되거든. 그죠? 그럼 평균을 후딱 구해야 되잖냐. 그죠? 그럼 평균은 18 더하기 5분의 과부족이 빠르다 그랬지. 그죠? 얘는 18보다 4가 모자라, 4가 남아, 1이 남아, 3이 모자라, 2가 나와. 여기가 0이 되니까 평균이 18 되겠다. 그치? 얘가 0이잖아. 이거 다 더하면. 이 계산이 편해? 다 더해갖고 언제 오르다느냐고. 가평균을 잡아서 과부족을 쓴 다음에 나눠주는 거야. 가부족만. 자, 그러면 편차는 여기서 18 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편차가 되겠죠. 그죠? 합해봐야 돼. 0이 되는지. 다 더하면 0이 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예제 2번 볼게요. 예제 2번 보니까 또 별량이 나와 있는데 별량에 편차가 나와 있다. 학생 A, B, C, D, E, F에 편차가 나와 있어. 편차가 마이너스 2, 4,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8. X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거 다 더하면 0이 돼야지. 그죠? 플러스 쪽은 12고 마이너스 쪽은 마이너스 8인가? 그죠? 그럼 X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다. 그죠? 다 더해서 0이 되는 성질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어. 그죠? 예. 그런 다음에 평균이 53일 때 C의 몸무게를 구하래요. 야, 평균이 53이면 C의 몸무게에서 53을 뺀 게 마이너스 4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럼 C의 몸무게는 얼마? 49가 되겠지? 그렇죠? 예. C의 몸무게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가 나오니까 X값 구하고 C의 몸무게를 49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뒤로 넘겨봅니다. 그 다음에 예제 3번. 예제 3번에 보니까 아래는 창선이의 5회 시험 성적이야. 1회, 2회, 3회, 4회,
5회 시험 점수를 X라고 놓을게요. 74, 85, 82, 76, 84. 자, 평균을 구해야 돼, 이거 평균. 야, 이거 무식하게 다 더하지 말자고. 딱 보니까 가평균 80 잡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평균은 가평균 80 더하기 5분의 과부적 80 빼면 마이너스 6, 80 빼면 플러스 5, 80 빼면 플러스 2, 80 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 얼마야? 요거 0이네, 그치? 요게 0이니까 평균이 80이 되겠다, 그치요? 그럼 두 번째, 뭘 구하래? 표를 완성하래. 표가 편차와 편차의 제곱이야. 야, 편차는 좀 전에 얘하고 똑같네. 자, 80을 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4. 제곱해서 36, 25, 4, 16, 9가 되겠다. 그죠? 왜 제곱해? 편차를 왜 제곱해? 안 하면 0 되니까. 그렇지. 제곱 안 하고 다 나오면 0이니까 제곱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을 낸 게 세 번째. 네. 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분산은요. 이걸 다 더해서 5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근데 이거는요, 가평균을 안 써주는 게 좋아. 이게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가평균을 쓰는 게 더 힘들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 그래서 둘씩 더하는 게 좋아요. 자, 얘네 둘이 더하면 60을, 얘네 둘이 더하면 20. 요거랑 요거 더하면 70에 9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얼마? 18이 되겠네, 편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표준 편차는 플러스 루트 18, 3루트 2가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 예.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마지막 자료의 분석. 자, 예제 4번은 여기다 하겠습니다. 예제 4번의 문제. A반, B반, C반, D반, E반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어요. 자, 평균이 78, 83, 88, 75, 81. 어느 반이 제일 잘했어? C반이 제일 잘하는 거지? 표준 편차가 1.8, 2.7, 1.6, 2.2, 2.4. 자, 어느 반이 제일 가리키기 좋아? C반이 제일 가리키기도 좋네. 그치? 흩어진 정도가 제일 작으니까. 이럴 때 요런 애들을요, 성적이 고르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적이 고르다라는 건 많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애들 성적이 비슷비슷하다. 애들 성적이 비슷비슷하다고. 흩어진 정도가 작으니까. 이걸 고르다라고 얘기해. 성적이 고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거기 보니까, 자, 성적이 고른 반은 C반이 되는 거야. 표준 편차가 가장 적은 반이 가장 고른 편인 거야. 별로 이렇게 차이가 심하지 않다고. 자, 우리 이렇게 정원 같은 데 지나다 보면요, 정원에 나무가 이렇게 삐쭉삐쭉 막 나오는 게 정원이 있고, 정원사가 이렇게 가지런히 정돈해 놓은 정원이 있잖아. 이런 걸 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애들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비슷비슷해. 그게 고른 거야. 표준 편차가 적은 게 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가이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봐 주시고요. 요 책은 69쪽까지. 이거는 다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69쪽까지 하고 익힌 책도 같은 데까지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